일본 스텔스 전투기 사업에 노스럽 그루먼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YF-23을 제공했던 노스럽 그루먼도 일본도 알파와 베아 시스템을 찾고 있으며 그리고 도와줄 좋은 외국인대와 창구를 찾고 있습니다. 동시에 노스럽 그루먼은 일본이 스텔스 전투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일본 관리들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7월에 로이터 통신은 노스럽 그루먼이 일본 스텔스 전투기 프로젝트에서 활동성에 불빛이 죽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미국 정부가 전화로 협상 판매하는 것을 차단한 이후 10년 이상 자체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전투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의 종류를 윤곽 형태로만 가지고 이미 일본 관리들과 만났습니다. 일본은 들끓고 있지만 특정 기종을 중심으로 한 제안은 하지 않았습니다. 노스럽 그루먼은 마지막으로 스텔스 전투기를 공개적으로 개발한 것은 1980년대 피켓의 YF-23 블랙 도우가 그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미공군의 F-22에 대한 낮은 포착 가능한 설계는 첨단 기술입니다. 노스럽 그루먼 B-21 폭격기를 포함한 유인 스텔스 항공기 설계보다 더 많은 요구량을 무인기 개발에 투자해왔습니다. 그 이후로 그리고 록히드 마틴과의 가파른 경쟁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리랜드 본부를 둔 방위 계약자는 이미 F-22와 F-35 하이브리드의 알려진 디자인 설계 특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또한 이미 일본과 놀리어 4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사와 일본 파트너십은 기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개발 비용은 400억 달러 수준이며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고 일본 국내 기업에 중요한 기술 이전을 위한 기체를 제공함으로써 일본은 국내 산업 협력에 여전히 일본 관리들의 노력으로 쿠폰을 가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016년에 대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 항공기의 물리적 생산에 상당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최종 항공기에 포함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회사에 자신의 파일을 통해 처음으로 X2 스텔스 전투기 데모 버전을 하늘에 선보였습니다. 프로이드에 따르면 S3 경쟁은 일본 정부가 볼링 치면서 밀접하게 작업했던 영국의 거대 방어 플레이 시스템에 대한 반영을 록히드 마틴과 노스럽 그루먼은 여전히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F-15J 애간이 국내 생산에 관한 과거 말입니다. 그러나 일본 관리들은 아직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1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스텔스 전투기의 개발이 언제 이전 일정에 착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아 시스템으로부터 제안을 받거나 다른 유럽인 킴페트레스가 일본과 협력으로 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독일은
그들 자신이 스텔스 전투기 프로젝트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마도 이 시스템들은 나중에 6세대 전투기 컨셉과 동시에 일본의 스텔스 전투기 프로젝트에도 함께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비디오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선순위는 일본 스텔스 전투기 프로젝트의 구역 방어 예산 내에서 세워질 것입니다. 일본의 제트 전투기 경로가 센카쿠 제도 영토 분쟁을 넘어 중국, 러시아 양쪽으로부터 점점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엔디버즈 보안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비행기를 요격하려 궁성거렸습니다. 2030년대 중반에 세대의 스텔스 전투기가 완성되기를 희망했습니다.